하얗게 보이긴 하는데. 네, 잠깐의 휴식 시간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우리 학원 학생들은 참 그 매력이 터져. 이렇게 손가락으로 선생님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뭐 오빠, 아저씨. 네, 뭐 오빠는 누가 그랬어? 왜 안 돼? 하긴 아빠 나이에 웬 오빠냐. 에휴.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아빠 나이잖아, 내가. 아빠는 어. 아니 저희 아빠도 젊으세요. 아니, 조금 젊어, 조금. 조금 젊어. 그렇다고 제가 용돈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사랑의 매는 줄 수 있어요. 사랑의 욕. 원하는 듣고 싶은 친구들 있다 나와서 듣고 가세요,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저작권법에 관한 거는 조금 쉬워서 패스하고요. 67번에 나왔던 거. 자, 니네들이 정말 생소하게 법률 용어에서 제시할 수 있는 70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니네가 아직은 어떤 법률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도 없어. 뭐 보험 같은 것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이거 사실 저도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험 같은 걸 많이 들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꽤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야, 미쳤다, 진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 문제를 풀으라고 넣어놓은 건가? 할 정도의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혹시 보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사망보험, 의료보험. 아, 깜짝 놀랐네. 사망보험부터 얘기가 나오길래, 네 이름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냥 뭐 이름이랑 약간 좀 내용만. 보험이 뭐야? 혹시 모를 상황 대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들을 일정에 계속 넣어두고 나중에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뭐 하는 거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해봅시다. 자, 손해보험이니까 여러분, 손가락 힘이 없네. 자, 손해보험이라는 딱 조건이 끊어져요. 이 글은 있는 거. 자, 그러면 사망보험은 손해보험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보험은 사망을 해. 사망을 하면 손해가 발생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런 보험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보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불이 났을 때 화재를 보상받는다거나 아니면 니네가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뭐 하는 보험? 뭐 뭔가 분실했을 때 하는 보험,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 니네 그 핸드폰 파손보험.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 일부 학생들은 아이폰 같은 거 비싼 거 사면 뭐 아이폰 손해보험 같은 거, 손실보험 같은 걸 들더라고요. 자, 그 개념 생각하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의료보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자,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 측에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야.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상의 보험이니까 애초에 이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야, 니네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손해를 보면 120만 원어치 손해를 보는 일이 가능하니?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교통사고나 화재,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은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다. 고1 애들한테 우리 생활에 가까운 곳에, 화재보험이 왜 가까이 있는데, 니네? 자동차 보험이 왜 가까이 있는데? 니네는 무슨 보험이 가까이 있어야 되지? 일진한테 맞았을 때 생기는 보험,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정신적 피해 보상? 너 왜 입맛을 다시냐? 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을 자를, 자, 여러분, 법률 시험에서는 진짜 조심할 게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자, 피보험자입니다. 자, 피자가 무슨 피자야, 그러면? 가죽피. 그럼 가죽을 뒤집어 쓴 보험자라는 뜻이야? 보험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동사 했던 거 있잖아. 피동사동 했을 때 그 피동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라고 하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보험자라 부른대. 자, 그럼 되지? 이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따라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답니다. 자, 여기 네모 쳐져 있는 걸로 봐서는 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 게 뻔합니다.
자,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 사고의 대상을 말하고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의 전제로서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된대. 즉 이건 뭐냐면 화재가 났어. 그럼 화재로 인해서 경제상의 이익을 받게 해주는 게 보험이라는 거야. 그게 뭐다?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야. 돈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야. 있는 거에. 자,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래.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네요. 있는 거. 자, 시가 100만 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로 주택이 전소하면 100원을 잃는데 이렇게 보험 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뭐래? 피보험액이라는 거. 자, 이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해. 즉 그걸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면 보험계약이 뭐처럼 될 수 있어? 도박이 될 수 있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니네가 다 쓰러져 가는 집이야. 그걸로 받을 수 있는 피보험이익이 크니 작니? 작겠지. 다 쓰러져가지고 이제 있는 집들을. 근데 이 사람이 걔를 가지고 보험을 뭐 몇 억짜리를 들어놓는다고 쳐봐. 그러면 걔가 뭐가 돼? 도박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보험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피보험 이익으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아, 진짜 까다롭죠, 여러분들 문제. 다 따져보셔야 돼요. 자, 우선 외관적으로 자, 금전으로 상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돼. 자, 그러면 태양아, 내가 너한테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어. 그래서 너가 마상을 입었어. 마음에 딱지가 생겼어. 자, 걔는 보험 대상이 이 피보험 이익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왜? 네가 얼만큼의 상처를 받았는지는 경제적 가치를 수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속으로는 그러겠지. 제가 3천조의 가치를 가진 저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안 돼요. 있는 거. 자, 따라서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자, 예컨대 예를 들어주죠.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을 5억 원의 손해배상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왜?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아. 그리고 적법한 이익이어야며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환산이 돼야지만 됩니다. 언젠가 실현될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여러분들 내가 쓴 일기장이 3천억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안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되죠. 왜? 지금 여러분들은 뭐야? 그냥 꼬맹이야. 자, 근데 니네가 나중에 언젠가 뭐가 될 거야? 나는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입었던 옷은 가치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할 때 하기 전까지 확정이 돼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일론 머스크가 된다라는 건 확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보험이익이 발생해, 안 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이 꿈꾸고 계세요. 다음에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답니다. 실손보상, 즉 이건 뭐냐? 실손보상 원칙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을 보상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지 그거 이상으로 해주진 않는다는 거.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이익을 얻고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여러분 봐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나오지.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일부러 가서 막 다쳐요. 그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비와 그때 그 병원에 입원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만 보상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실손보상 원칙. 다음, 보험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보험가액이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인 거야. 그렇죠. 그거야. 자, 그런데 보험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득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왜 여러분?
보험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가 보상받게 되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불법이야? 아니면 가능해? 아까 그랬어. 보험, 실손보험이야.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입은 손해는 원래 물건의 가격보다 높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서는 보험가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이 사람이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원칙이 나와요. 그거 이상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보험 사기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네가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쳐봐. 근데 네가 사망보험을 한 30개를 들어놨어. 그러면 그 10억 이상으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보다 밑에 해. 자, 이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 실제 약정한, 자, 근데 실제 약정한 거야. 니네 보험 가입할 때 이 사고에는 얼마, 이 사고에는 얼마 이렇게 실제로 약정한 한도액은 뭐라 부른대? 보험 금액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평가액은 보험 가액, 가능한 최고 한도는 보험 가액. 그 다음에 실제로 들었을 때 받는 돈은 보험 금액이라고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지. 자,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의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보험 기간 중에는, 자, 당연하죠. 여러분, 보험을 들어놨어.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중간에 바뀌어. 그럼 니네 그 보험사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겠지. 그래서 절대 보험 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날 시 3천만 원 이걸 들었어.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나타나서 무조건 3천만 원을 보상받는 게 아니라 니네가 손해본 게 3천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이상 넘어갈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적게 보상이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 상징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가액과 보행금액을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 당연하지. 있는 거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뭐라 그런데 근데? 초과보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보다, 여러분들이 평가된 가치보다 훨씬 더 받는 금액이 많으면 걔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그럼 뭐겠어?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죠. 자,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금액 200원으로 해서 가입한 화재보험이 그 예야. 자,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과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겠어? 조정해야지만 그 법률이 보험이 인정됩니다. 자, 위 사례에서 건물이 100% 손실을 입었다라면 100원만을 지급한다는 게 그거보다는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초과보험이 아니었으나 보험가액이 감소한 경우처럼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보험 계약을 한 경우는 단순한 초과보험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액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보험 금액도 어떻게 되겠어? 그거에 맞춰서 줄어야지.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그 연예인 다리보험 들어본 적 있니 혹시? 다리보험. 연예인들 다리보험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가는 애들은 예를 들어 네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아무나 얘기해봐. 손흥민. 자, 손흥민의 발에 보험을 들어줄 수 있죠. 니네 얼마 정도 손흥민의 발에? 3천억 해봅시다. 자, 근데 손흥민이 나이가 들었어요. 처음에 가입할 때 3천억인데 나이가 들었어. 그럼 그 가치도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근데 애초에 3천억을 보장받기로 아까 돼 있었잖아.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금액보다 높아지는 초과금액이 돼버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금액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야. 자, 한 명의 피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 여러 보험자가 체결을 한 경우, 즉,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 보험자가 체결을 한 경우는 그 여러 군데서 받는 보험금의 합계가 아까 얘기한 평가액인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무슨 보험이라 그러는데? 중복보험이라 그러는데, 자, 이때 각각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다가 내가 화재를 하는데, 하나는 화재를 뭐 하는 보험?
그러니까 중복보험이 되려면 동일하게 화재가 났을 때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지 하나는 재산상의 보험이고 하나는 피해 입은 학생들을 위한 보험이고 이러면 걔는 중복보험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지. 있는 거에서 유사하게 보험계약자 중복보험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자,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그 계약 전부를 다 뭐해? 무효. 자, 무효란 말 아까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얘는 무효라는 말은 애초에 그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아까 내가 세 군데에다 보험을 들었어. 그러면 세 군데가 다 100%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셋이 뭐해서 주는 거야?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주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사기치겠다는 마음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여러 군데 보험 든다 해서 그 돈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보험사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겠니?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험가액은 100원인 건물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세 보험자와 보험 금액을 100원, 60원, 40원으로 했대. 그러면 얘는 이 비율이 있죠. 100원, 60원, 40원으로 그 비율이 있을 거고요. 각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 당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만약 100% 손실을 내면 1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눠서 할 거야? 100대 60대 40의 비율로 50원, 30원, 20원을 연대 책임으로 해서 보험사가 줘야 돼. 그리고 100원을 넘어 쓰는 건 돼? 안 돼? 안 되지.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거를 니네가 시험 보다가 읽었다고 쳐봐. 너 이해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예, 여기 나온 문제들이 대부분 30%대 정답률입니다. 진짜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거 보험이 뭔지도 모르는데 보험 가액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보험 관련 문제 풀어봤어요. 보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새 좀 나오더라고. 이거. 자, 70번 가봅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메모한 것 중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자, 글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니까 이 글에서 안 나온 내용이 뭔지 찾으라는 거야. 자,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이야기 나와, 안 나와? 예, 안 나와요. 이건 쉽게 그냥 4번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71번. 자,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네모칸 쳐져 있다는 걸로 봐서는 얘 분명히 문제에서 뭘 물어볼 것 같다고 했어.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자, 피보험가액을 초과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아까 이거를 넘어서면 사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맞아요. 이거는. 왜? 돈을 보상받을 사람이 아니면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사망보험을 네가 들어줄 수 있니 없니? 안 돼. 내가 죽은 보험은 내가 들어야지. 내가 다친 건 내가 들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른 손해보험 계약은 중복보험으로 볼 수 없다. 얘도 맞는 얘기죠. 왜? 아까 얘기했어. 중복보험이 되려면 모든 게 어때야 돼? 목적이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대상에 대해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다. 예, 이 말은 아까 표현상에 있었던 말입니다. 5번.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 아까 이거 뭘로 예를 들어줬지, 니네? 니네가 30년 뒤에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체결 당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사고 발생 전까지는 확정이 돼 있었어야 돼요. 요거 사고 발생 언제까지? 네, 전까지 확정돼 있어야 되는 걸로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풀었을까? 난 그분들도 못 풀었을 것 같아. 내용 되게 어려워. 자, A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A가 뭐였습니까? 앞에? What is A? 앞에 보험가액은 피보험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 자, 아까 얘기했지만 보험 금액이랑 보험 뭐가 있지? 가액이 있었어요. 자, 가액은 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인 최대치고요.
보험 금액은 실제로 계약 당시에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된 금액이죠. 자, 최소한 어느 게 더 커야 돼? 예, 가액이 같거나 최소한 커야 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자, 금액은 중간에 바뀔 수 있니, 없니? 안 바뀌죠. 예, 보험 금액을 아까 그래서 보험 금액을 맘대로 바꾸는 건 보험 사기예요. 그럼 다음 몇 번이 돼야 돼? 2번이죠. 보험 금액은 변동돼, 이게 바뀌어야지. 있는 거에서. 보험 가액은 바뀔 수 있지.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거. 왜? 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금액은 계약할 때 정해진 금액을 뭐 해야 돼? 줘야 돼요. 되는 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꿀 수도 있긴 해요. 뭐가 하는 경우? 보험 가액이 현저히 뭐가 해야 되는 경우? 떨어져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뭐 할 경우? 많아졌을 경우. 아까 그랬잖아.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던 녀석이 가치가 50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얼마를 보상받기로 돼 있었어? 70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50만 원짜리를 70만 원 보상해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떨어뜨려야 되는. 그것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습니다. 문제가. 자, 실제 이 보기를 보고서 이런 문제도 처음 봤을 거예요. 앞에 글이 있고 뒤에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서 문제가 2개가 따라 붙습니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이 되게 악랄해, 이 문제. 선생님도 악마가 돼서. 내가 봐도 악랄해. 자, 보기 한번 분석해보죠. 그러면 갑은 2년 전 시가 1,000만 원의 건물 X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X에 대하여 A와 보험사 그 보험 금액을 6만 원으로 하고 B와는 400으로 했대. 자, 얘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자, 대신 몇 대 몇으로 연대 책임을 지는 거야? 6대 4로 잡죠. 자, 그런데 그 뒤 X의 시세가 하락해서 평가액이 800이 됐대. 자, 그러면 넘어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개정할 이유 필요 있니, 없니? 없지. 왜? 600이야. 지금 최대치가 받을 수 있는 거에. 800보다 어때? 적어. 그래서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 금액과 보험료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네. 자, 윗글에 읽은 학생이 보기에 가와 나에 대해 보긴 반응입니다. 자, 값어. 가와 나. 600하고 400대는 화재보험이야. 자, 그러면 가와 나의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와 동일하고 보험자는 서로 다른 손해보험이겠군. 중복보험이니까 1번 맞아, 안 맞아? 2번. 중복보험이니까 둘의 목적이 어때야 돼? 완전히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 맞는 말이야. 자, 그럼 2번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의 합계는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 보험가액과 일치하지 않겠군. 일치하지 않아. 얘도 그지? 얘도 일치하지 않은 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험 계약 후 선물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가와 나 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로 무효가 되지 않지. 왜? 그 금액을 800보다 밑에 있으니까. 왜? 무효가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가와 나의 피보험자인 갑은 A와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대신 나눠서 받죠. 있는 거예요. 5번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나의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죠. 왜?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피보험금액, 피보험이익인 800보다 어때?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이유도 없습니다. 초과하지 않으니까 있는 거. 자, 4번 5번.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보기에 관련한 보험사고의 상황입니다. 자, 건물 X에 화재가 일어나서 몇 프로의 손실이 발생했대? 50%의 손실이 발생했답니다. 그럼 원래 얼마? 잠깐만. 어쨌든 50%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갑은 보험사 A와 B의 보험을 청구했대. 자, 그러면 A는 일단 얼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 600하고 400이니까. 600이죠? 예. 제가 큰 금액인 600 한도 내에서 일단은 받을 수 있어요. 한도 내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런데 다른 보험사와 뭐를 나눠서 내죠. 연대 책임. 그래서 A는 각 보험사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갑에게
A는 얼마, B는 얼마를 주는지를 계산하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나가. 제가 얼마니 지금 평가액이 800만 원이었어. 1,000원에 1,000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자, 이 손해보험은 뭐를 보상해 주는 거야? 애초에 가치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발생한 뭐에 대해서 원래 그 가격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발생한 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라 그랬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라 그랬어. 지금 몇 프로의 손해가 발생했어? 50%. 그러면 50%니까 400만 원의 손해 금액이 생긴 거야. 얘를 다시 A와 B가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몇 대 몇이야? 6대 4야. 그러면 곱하기 40 해줘야죠. 그럼 A는 얼마 해줘야 돼? 240. 그리고 B는 160. 어려워요. 이 녀석도 있잖아요. 480, 320. 왜? 1,000만 원으로 계산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더럽게 써놓은 문제입니다, 아주. 멘붕이 왔겠죠? 이거 풀었을 때, 되는 거. 자, 이렇게 보험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사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75번은요,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풀다가는 여러분 미쳐 머리 돌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솔직하게 안 풀고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과, 왜? 예,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학생들이 저 수업 도중에 이렇게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자, 저 마이크는 어차피 소리는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계시고. 자,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법률 문제로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94쪽 81번 문제로 가주세요. 네. 자, 얘가 왜 재밌냐면, 이거 왜 이래? 의자. 받침대도 80만 원이란 말이야. 높이 조절돼가지고. 저는 명품이 아닌데, 자재는 명품이에요. 자, 지금 시간이 30분이네요. 한두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왜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그러냐면, 얘가, 여러분들과 같은 미성년자에 관련된, 야, 니네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겠니? 니네가 뭔가 뭐 하면, 계약을 하면, 니네 맘대로. 그 계약은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켜지 않아도 돼? 진짜? 계약이 그 조건이 따로 달려있으면 지켜. 니네가 결혼을 하면 그거는 결혼이 되니 안 되니? 니네 결혼이라는 건 니네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할 수 있어. 자, 가봅시다. 그러면 진짜 내용이 뭔지. 근데 문제는 니네가 결혼이 가능할 나이가 돼도 누가 니네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니? 할수 있어요. 수긍하네. 강력하게 수긍하는군. 자, 갑시다. 여러분,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능력이 없다라는 건 그 일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 알아두세요. 의사능력. 자, 닥터가 아니야. 자, 사람이 자신의 법률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즉, 내가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용. 그러니까 아예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예 없었던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 봐봐. 의사 무능력자가 돈을 빌려. 그럼 그 돈을 빌린 행위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무슨 뜻이냐? 이따 그 얘기인데.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하지만 의사 무능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자신의 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런 애들 있잖아. 나 그때 무슨 상태였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 뭐 하늘에 계신 분께서 시켜서도 그렇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자, 이를 증명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여러분 민법은 어디서 하는 거야? 개인과 개인의 금전관계를 다뤄주는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의 여부, 즉 의사 무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라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 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률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조건 나옵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의 첫 번째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 그럼 여기도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여기도 의사 무능력자. 니네는 이런 걸 판단할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을 갖지 못한 자. 근데 까불고 있어. 못한 자들이. 자,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등이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는데, 이거 뭔 뜻이냐면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경우, 즉 정신적으로 뭐 발달 장애가 있다거나 어떤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대신 후견인, 대부분은 누구겠어 그럼 후견인이? 부모가나 혹은 시설의 관리자들이 될 거예요. 있는 거 등이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와 구분되며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즉 자기가 내가 그때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그런 거 있잖아. 지능이 4세, 5세에 머무르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서 핸드폰 업자가 가서 뭐해? 야, 너 핸드폰 만들어. 그러고서 막 비싸게 막 억지로 팔았어. 자, 그거는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립이 안 돼.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자,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자, 몇 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대?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쪽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이 능력이 안 된 사람이 10년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10년 뒤에는 그냥 인정이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 이를 제한능력자 제도라고 한다. 이때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의 취소 여부는 제한능력자 측, 즉 제한능력자의 본인이나 그의 법정 대리인 의사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그러니까 취소는 신청을 안 하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알아서 취소되는 게 아니라 취소를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행위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효력이 어떻게 된대? 예, 유지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니네 아까도 우리 그 얘기했는데, 그래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다. 아프리카에서 초등학생이 VJ한테 별풍선을 쐈어. 아, 그렇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고 그걸 속여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속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취소권을 부모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 그 취소 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한 걸로 보는 거야? 그냥 돈을 낸 걸로 보는 거예요. 왜 니네도 그런 적 있어? 아니요, 저 아프리카 안 봐요. 그럼 왜 트위치로 봐? 트위치 없어. 치즈직으로 봐? 설마 올리팬스? 저기 녹화되고 있다는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편집 귀찮은데? 아이, 뭐, 내가 뭐 이상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니네 있는 사실을 내가 얘기한 것 뿐인데.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부를 통해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이를 그렇잖아. 여러분, 얘가, 아까 그래, 아프리카 TV에서 얘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야. 얘가 작정하고 뭐 하려고 먹으면. 속이기로 하면. 이런 거에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제한능력자 측은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해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기 때문에, 자, 누가 유리해, 그러면 지금?
10대 니네가 미성년자가 유리하니 아니면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유리하니? 매든 사람. 아니지. 니네가 유리하지. 니네는 뭐 할 수 있어? 취소권을 가질 수 있잖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이게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위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와 같은 보완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자, 그럼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프리카 TV에 가서 별풍선 쏘는 미성년자를 위한 제도야? 아니면 아프리카 VJ를 위한 제도야? VJ를 위한 제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왜? 얘도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단순히 걔가 뭐기 때문에, 미성년자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내가 너 보니까 너 미성년자야. 그래서 너랑 계약한 거 무효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한 달 시간을 줄게. 너 무효로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게 할 수는 없어. 미성년자한테 너 할 거야, 말 거야를 할 수는 없어. 대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의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 즉 부모님이나 혹은 그 후견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 확답 촉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설정한 유효기간 내, 즉 한 달 내에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그 법률 행위는 뭐 하는 걸로 인정한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구입한 거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게임 아이템 사는 거에서 많이 발생해요. 얘들 근데 애들이 뭘 쓰니? 부모의 카드를 쓰잖아. 근데 이제 부모가 만약에 이거 우리 애가 카드로 부정한 걸로 썼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이 회사 측에서 그걸 인지를 하게 되면 이걸 보내는 거야. 부모한테. 이거 취소할 거냐? 한 달 동안.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바쁘다 보면 저걸 뭐 할 수도 있어. 안 볼 수도 있지. 네. 그러면 그냥 계약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 행위에 효력을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 능력자 측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뭐 할 수 있대? 철회할 수 있는 권리고, 상대방의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말이 되게 어렵죠.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이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미성년자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내가 파는 사람이 그걸 인지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야? 안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부권이야. 자, 다만 위에 철회권과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소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인정돼. 그러니까 이걸 내가 권한리를 해도 우리 이 행사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얘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거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왜? 계약이 성립이 돼, 안 돼? 취소권을 얘기해버리면. 생각을 해봐. 자, 내가 거부를 하고 있어. 계속 안 팔 거야, 안 팔 거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취소권을 써버려. 취소권을 쓰면 애초에 팔고 안 팔고의 거래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의 선후관계를 따지란 얘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즉 미성년자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어른의 신분증을 뭐 했을 경우, 도용하거나 위조했을 경우나 속임수를 제일 믿게 한 경우는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박탈하는 거. 취소권을 박탈한다라는 건 계약을 뭐 한다라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서 을과 계약을 하는 법률 행위를 했다면 갑이 취소권이 배제되면 물론이고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까지 다 배제돼. 그러니까 그 계약은 이행을 해야 되고 오히려 뭘 해야 돼?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심해. 불법은 하지 말라고.
자, 이처럼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제도를 통해 제한능력자가 행한 제사상의 법률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게 해 제한능력자를 보호해. 즉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도 보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81번 가봅니다.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뭘까요? 이 제도에 뭘 얘기하는 거야? 보호하는 제도에. 이러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성을 필요하지. 그러면 몇 번? 2번. 예, 2번이겠죠. 얘는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2번. 위클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겠네요. 1번.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한능력자로 규정된다. 맞죠? 얘는 그냥 가족관계 증명 그거 있는 그대로면 돼. 뭐 증명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의사능력 2번. 의사능력이 있는 제한능력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제한능력자? 잠깐만. 여러분, 제한능력자라는 게 뭐였어?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줘, 안 따져줘? 안 따져줘요. 자, 니네 의사능력 있어, 없어? 없어? 있어요. 니네들 좋은 거 있고 싫은 거 있단 말이야.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의사능력이 있다 해도 뭘로 인정받아? 제한능력자로 인정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 말 자체가 잘못됐네요. 2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청소년은 사람이야 아니야 법률상? 사람 아니야. 니네 사람 아니야. 아니 그 권리는 문제가 아니야 없어. 니네 사람 아니야. 세금도 안 내잖아. 그래. 니네 군대도 안 가잖아. 군대는 아직 안 가잖아. 결혼도 못하는 거. 자, 그다음에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A는 아까 여러분 확답을 뭐 하는 권리? 확답 촉구. 자, 너 이거 살 거야 안 살 거야 한 달 내로 결정해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뭐 하는 경우 철회를 하게 하는 권리, 철회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그 다음에 C는 뭐할 권리? C 어디 C? 거절할 권리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지만 내용 글이 잘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답이 딱 보여야 돼. 여러분 확답, 너 이거 살 거야 말 거야는 사고를 친 니들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면 니네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니네가 사고를 쳤어. 그래서 내가 물건 판 사람이야. 그래서 물어볼 거야. 야, 너 이거 니네 미성년자가 이거 물건을 구입했어. 근데 이거 한 달 내로 네가 살지 안 살지를 결정을 해. 자, 이걸 물어보는 게 확답 촉구권이잖아. 근데 그거를 니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니네는 뭐라 그러겠어? 살 거라고 얘기하죠.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 돈을 주고 샀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살 거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니네한테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돼? 니네 보호자한테 물어야지.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3번입니다. A와 C 모두 제한능력자의 계약 대상이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보장받는 게 아니지요. 있는 거 아까 얘기했어. 권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8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보기가 또 나왔네. 보기 해석해 봅시다. 자, 17세인 A는 악기를 1,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된 A씨의 법정 대리인은 판매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악기를 판매한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어. 판매자는 판매 당시 직원의 강요가 없었고 악기의 특성상 판매 후에는 반품이 환불이 불가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 잘못이 없다며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오호. 자, 한번 이해해보죠. A가 악기를 구입한 후 성년이 된 다음 날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겠군. 여러분, 이거는 계약을 아까 몇 년이라 그랬니? 10년이라 그랬어. 그럼 17살이니까 뭐야? 27살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돼 있죠. 잘못됐고. 그 다음에 A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악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군. 자, A는 그런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A의 법정 대리인이 A의 악기 구매 사실을 1년 뒤에 알았기 때문에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군.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이야. 있는 거. 그 다음에 A가 법정 대리, 그 다음에 1번 해설을 잘못해줬어. 이거 10년 문제가 아니야. 구입한 후 계약 취소는 그 물건을 사는 행위가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를 봐야지. 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번, 그리고 3번이 그 10년, 1년이 아니라 10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A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판매자를 믿게 하고 계약을 했다면 취소될 수 없겠군. 얘가 정답이 돼야죠. 아까 그랬어. 세 가지 권리. 그래서 니네 뭐 조심하라 그랬잖아. 근데 나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 니네 미성년자가 위조해가지고,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술집 가서 술 먹다 걸리면 미성년은 처벌 안 받고 누가 받아? 술집만 처벌받대. 그건 왜 그런 것 같아? 신분증만 확인하면 안 되고 뭘까지 해야 돼? 신분증이랑 실제 얼굴까지 비교를 해야 돼. 그거를 안 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정말로 노안인 애가 있었어. 누가 봐도 노안이야. 누가 봐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보여, 애가. 그리고 애가 신분증을 위조했어. 자, 그 경우는 처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어요. 그 법원에서 인정했어. 이 정도면 신분증과 실제 나이의 얼굴, 신분을 확인을 대충 했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진짜 노안이었던 거. 아직 그게 얼굴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준이 가능하겠다. 태영이도 가능하겠네? 뭔지 정신 안 차려.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지? 예. 너는 알아들었지? 안 좋은 건데 잘 알아들어. 그 다음에 4번. 이게 답이 4번이 되겠죠? 있는 거에서. 오케이. 그러면,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볼까? 48분. 와. 근데 여러분 확실히 법률 문제 나오니까 시간 오지게 오래 걸려요. 말 하나하나 진짜 단어 하나하나를 봐야 돼. 지금 나는 근데 여러분 뒤에 막 오지게 다 풀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10분 애매해. 일단 이거 맨 뒤에 있는 거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이거, 100쪽. 아니 100쪽은 내용이 많은데. 아니야, 짧아. 5분 컷. 5분 컷. 이제 협박을 하는구나, 이제 니들이. 맞아, 아까 내가 조금 일찍 끝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가도 돼, 그러면. 어차피 영상 나는 찍을 거니까. 나는 찍을 거니까 넌 가. 갈까요, 그냥? 나는 찍을게. 준이야, 난 찍을게. 나는 찍을게, 넌 가. 자, 이 얘기할 동안 가겠습니다. 자,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없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듭니다. 여러 규칙 중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강제성을 가진 규칙을 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강제성은 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뭐 할 때만, 동의할 때만 가능해요. 즉, 여러분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거나, 근데 그게 백성이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불법이 돼요. 이런 거. 자,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펼치죠.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자, 내가 너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걸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 뭔 거야? 때려야지만, 결과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거야. 그렇게 치면 세상 사람들 다 자박하게, 너네는 특히나 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법은 최소한의 뭐만 해? 간섭만 한다는 거야. 자, 니네가 예를 들어서 니네가 옷을 자유롭게 입되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느낌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만 지정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탱크탑을 준이가 비키니를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런 조항을 만들 필요. 구체적으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있는 거에서. 그런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법에는 그래서 뭐가 있대? 민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자,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권리를 민법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민법은 뭘 다뤄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이 민법입니다. 자, 근대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중요 원칙 중 하나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자, 민법은 뭐를 인정하는 거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 행사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민법이었던 거야, 처음에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원칙들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20세기 들어서부터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같은 수정된 원칙들이 생깁니다. 즉, 돈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있다고 해서 내가 네가 살 집을 뺏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돼버려요. 자, 반면 형법은 범죄와 형별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죄의 형법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답니다. 죄의 형법주의는 범죄의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둬야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걸 처벌할 법이 없으면 처벌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범죄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어요. 또한 민법과 달리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유사한 법규를 유추해서 적용하는 것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딱 그 법률에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자, 수사기관이 어디야? 경찰이에요. 수사를 개시한 단서로는 고소고발 인지가 있는데, 자, 이 중 고소는 피해자가 하고 고발은 누가 해? 제3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고발이야. 고소고발 달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자,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는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신고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면 법률을 했어도 하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했던 게 성폭행 범죄 같은 거가 일어나잖아요. 예전은 얘가 이거였어요. 성폭행을 당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게 한 4, 5년 전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돈으로 주고 보상하고 끝내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수사 결과가 피의자가 뭐든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가 이거 있다면, 자, 그로 이번에 뭐해?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해 구속합니다. 만약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는 구속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고, 자, 신청서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야? 판사가 해요. 그럼 구속영장을 내는 건 검사가 해요. 자, 수사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6살짜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슈퍼에 가서 껌을 하나 훔쳤어. 그건 절도죄야. 무조건 기소해야 안 해? 안 해. 네. 이럴 땐 기소하지 않아. 불기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기소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경우 판사가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 절차에 들어가. 그게 뭔 거야?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왜?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누구에게만 적용돼? 인간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의무와 상관없이 모두 물건으로 보는데 물건에는 법적 권리가 없어요.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의무와 책임도 없고요. 그러므로 민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동물은.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에 따라서 동물의 점유자, 즉 주인에게 민사소송 청구를 할 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빨리 읽었으니까 빨리 다 해결합시다. 자, 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법이 강제성을 가지려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랬어?
공익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게 이루어져요. 그 법은 최대한 뭐 해야 돼?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돼요. 이거 5번 됐고 96번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 what is 기억? What is 기억? 기억이 뭐야? 민법. 자, 민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경제적 강제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원칙이 수정되었다. 예, 맞죠. 아까 수정됐다. 20세기 들어서 수정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 예,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잘못하지 않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해가지고 이 교실에 바나나 껍질을 청소를 안 했어. 근데 니네가 지나가다가 바나나 껍질 먹고 뒤로 자빠져서 머리가 깨졌어. 그럼 니네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잖아. 그런 걸 뭐라 그래? 과실입니다. 과실. 예, 그래. 그럼 3번 잘못된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진짜 하려고? 아니 바나나 껍질이 있으면 하려고? 알았어요. 자, 니은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니은이 뭐야? 아까 앞에서 니은. 죄의 형법주의. 즉, 모든 것들은 법률로 지정된 것들만 처벌할 수 있다. 몇 번? 법률이 없다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4번이 그 뜻을 전달하는 게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98번. 자, 여기까지만 풀게요, 여러분들. 아유, 아주 그냥 지금 죽으려고 막 하네, 있는 거에서. 자, 수업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했니? 98번. 자, 보기를 보면, 자, 애초에 시작을 어떻게 해? 고소, 고발, 인지.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고소는 누가 하는 거야? 네, 아니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고발이 제3자가 하는 거고요. 인지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를 한 이후에, 자, 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예, 체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속과 불구속 판단을 해서, 자, 너무, 굳이 재판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럼 뭐야? 불기소. 여러분, 불기소를 한다 해서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C에는 기소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재판을 해서 형집행, 유무들을 따지고 가는 거죠. 자, 적절한 거. 자, 아까 여러분 친고죄 기억나요? 명예훼손이라든지 폭행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고소 없으면 처벌해야 못해? 못해요. 네. 처벌하려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친고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법률 관련된 문제를 오늘 2시간 동안 좀 봤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오늘 배운 걸로 좀 잡아두면 다음 문제 풀 때는 좀 좋은데 오늘 배운 것 중에 확실하게 기억해둬야 되는 건 소급한다라는 게 뭔지 정확히 법률 용어에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 법률 용어에서 결혼 무효와 결혼 취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잠깐만 헷갈렸어. 결혼 무효는 애초에 결혼이 성립 안 되는 거야. 한 적이 없는 걸로 만드는 거. 결혼 취소는 결혼을 했던 흔적은 남아요. 근데 그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 지문 다시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